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의 이치를 다루는 주역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화 영웅 보셨습니까? 저는 먼저 영화로 보고 그 뒤에 뮤지컬로도 봤는데요.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웅의 주인공 안중근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이 둘의 관계를 주역궤로 풀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대륙으로 시차를 떠나기 전에 다카시마를 찾아가서 출행하기 위한 출행점을 칩니다. 이 출행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간 위 산 3효가 움직여서 중산간이라는 괴가 나오거든요. 이 중산간 괴는 산이 2번 중복되는 모습이에요. 중산. 그래서 중산입니다. 산이 중복된다. 그러니까 이 괴를 해석하면 산 넘어 산이니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카시마는 멈춰라. 이번 출행을 멈춰라라는 충고를 합니다. 이 중산간의 간이라는 한자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잘 쓰지 않는 한자인데요. 멈추다, 정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대한민국의 영웅 안중근, 그 안중근의 이름에 거듭 중자가 있죠. 그리고 나무목변을 뗀 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간의 간에 이 한자가 안중근의 근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심리학자 칼 융도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기 전에 스스로 주역으로 이 출행점을 칩니다. 이 칼 융은 30년간 주역에 심취해서 주역 공부를 했고요. 이 주역점을 아주 능숙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풍산점괴가 나왔는데요. 이 풍산점, 물이 점점 차오르는 이미지를 상징하죠. 산 위에 나무가 있고 그 산의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크게 거목이 되어간다는, 점진한다, 점점 점차적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멈춰라라는 중산간이었다면 칼 융은 풍산점이니까 나아가고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주역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풍산점은 기본적으로 점진하다, 나아가다의 뜻이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삼효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기러기는 차차 고원으로 날아간다. 남자가 출정하면 돌아오지 못한다. 여자는 잉태하여도 기르지 못한다. 흉하다. 도적을 막는 게 이롭다. 이런 내용이에요. 봤을 때 그 느낌으로는 출정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융은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언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떠나죠. 그 결과 점괘대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칼 융이 아프리카 문바사에 도착해서 엘곤 산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처음 아프리카 흑인들을 보죠. 그런데도 마치 5,000년 전부터 칼 융을 기다려온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 신령스러운 강력함, 감동,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환영식을 하는데 갑자기 그 환영식이 돌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춤을 추던 아프리카 전사들이 칼, 창, 몽둥이를 들고 환영식을 벌이다가 갑자기 난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도적을 막음이 이롭다. 주역의 풍산점괘가 아마도 칼 융의 머릿속에 불현듯이 스치지 않았을까. 풍산점괘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죠. 그 순간에 칼 융은 재치를 발휘해서 침착하게 가져온 선물들을 나눠주고 또 추장을 설득해서 아프리카 전사들이
잠자리에 들도록 그렇게 하면서 겨우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동시성이라고 하죠.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싱크로니시티, 점은 동시성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스스로 앞날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의식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점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우연입니다. 타로 카드를 고르기까지, 즉 타로 카드를 고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연이에요. 그 동작은. 주역에서도 동전을 던지죠. 동전을 던지는 동작, 또 산가지를 고르는 이런 동작들, 그러니까 괴나 뭐 그림이 나오기까지의 동작들은 순전히 우연입니다. 완벽한 우연이죠. 미래의 일에 궁금해서 점을 칠 때 이 나오는 괴, 이미지들, 이게 바로 내 마음속 무의식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고, 또 그 이미지를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점을 본다고 하죠. 한자로 점복자의 입구를 쓰는데 점을 본다. 입으로 묻는 게 점을 보는 거예요. 궁금한 미래, 운명에 대해서 모를 때 묻잖아요. 이게 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의식을 하면서 입 밖으로 물음을 던지는 순간 무의식에 이미지의 배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죠. 마음 안에서 배열되는 것이 마음 밖에 배열되는 것과 일치합니다. 미래가 궁금해서 점을 쳤을 때 나오는 괴는 바로 내 마음속의 이미지인 거고, 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을 치는 사람하고 점을 치러 온 사람하고의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면 시간, 공간, 영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결합을 하게 되죠. 이게 동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불리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주역은 중국의 주나라 시대의 점서, 그러니까 점을 보기 위한 책인데, 주역이 점서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최고의 경전으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닥쳐올 미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 그리고 해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역을 알면 자기 운명을 스스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요즘 타로점도 유행인데요. 타로하고 주역도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나 기호를 사용해서 예측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오늘 주역에 대한 이 설명이 어려우셨을까요? 아무튼 주역의 핵심은 괴이고, 괴는 바로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괴의 상을 보고 그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는 자기만의 해석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의 위치를 다루는 주역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오늘은 주역 타로 동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주역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분들은 주역 입문 과정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